여러분은 청약통장 언제 가입하셨나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청약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언젠가 써먹을 청약을 위해 매달 5만원씩 저축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적성 없이 막연히 언젠가 쓰겠지 라는 심정으로 만들어 두다 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서 청약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인 250만원을 채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막상 가진 돈이 적어 계산을 해보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막막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청약을 노리려는 이유는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재테크적인 목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살기 원하는 곳이면서 나중에는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청약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 도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청약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되는 게 아닌 투자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집을 사라고 말합니다. 청약도 집을 사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굳이 청약에 목매지 마세요. 저는 청약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제 첫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 주변에 이야기해주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대출 그거 위험하다던데? 사고 나서 시세가 떨어지면 어쩌지? 우리는 집을 사면서 생기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쉽게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 걱정을 느끼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유명한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해봤어? 오늘은 직접 해본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집의 정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집의 의미는 굳이 내가 살지 않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집값의 절반? 아니면 전액 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답은 10%에서 15%만 가지고 있으시면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집을 샀고 현재는 운이 좋아서 투자한 돈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두려움은 대출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사람들이 대출로 망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대출로 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이율 5%짜리 1억 원의 대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공식은 이렇습니다. 1억 나누기 5%는 500만 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41만 7천 원이 나올 겁니다. 다른 세부적인 조건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지금 대출을 하면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매달 41만 7천 원입니다. 이걸 못 갚을 것 같다? 그럼 대출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갚을 수 있다 싶으시면 이 이율 5%짜리 1억 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의 1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전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사용하고도 망한 사람들은 천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놀라 조바심에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주춤일 때 또는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난리일 때 산 사람들은 잠깐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은 달콤한 수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사려는 살만한 곳의 아파트는 대다수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물론 가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팔아버리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변 대비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고수라도 버티기 힘든 게 하락장입니다. 내 집을 못 사는 이유 두 번째, 세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사는 집은 그대로 두고 투자로 3억 원의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세가 올라 3억 3천만 원에 팔아 3천만 원의 차익이 났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이내에 팔면 70% 이상이 세금이 매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대상은 3억 3천만 원의 70%가 아닌 차익분인 3천만 원에 대한 70%입니다. 즉 2,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900만 원은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계약한 원금까지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숫자만 보고 무작정 두려워합니다.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평택역 옆에 있는 합정주공 2단지라는 아파트를 2020년 6월에 구매했고 당시 시세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금 1천만 원을 걸고 1억 5천만 원 가량을 순수 대출로 실행했습니다. 등기 비용 포함 약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요즘은 3억 가까이 하면서 당장 팔아도 1억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분양 이후 조합원 입주권 형태로 매도할 예정이며 그때에는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동산 공부는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요즘 특히 깡통 등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부동산 지식이 갖추어진다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하나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수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투자를 통해 느꼈던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재테크는 투자 방법만 알아도 자신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짠테크부터 하셔야겠지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